1편 시어머니의 장례식. 2024년 11월 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 저는 장례식장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제 모습이 복도 유리창에 어렴풋이 비쳤고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로비는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시어머니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비록 영정 사진이지만요. 들어가니 동네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왠지 공허했습니다. 진심으로 슬픈 건지 아니면 그저 슬픈 척하는 건지 저조차도 헷갈렸어요. 영정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백 사진 속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계셨어요. 살아계실 때 그대로의 모습이었죠. 한 번도 웃으시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정말 이렇게 끝인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눠보지 못하고. 여보, 괜찮아? 남편 태수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고 동시에 무언가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았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영정 앞에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들 옆에 앉아 고개를 숙여 답례했어요. 하지만 귀는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 시어머니 참 독하셨지. 며느리한테 한 푼도 안 쓰셨다면서. 맞아. 옷 한 벌 안 사주고 손자들 용돈도 안 주시고 돈이 그렇게 아까우셨나 봐. 그래도 며느리가 잘 모셨어. 30년을 그렇게 참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아픈 건 조문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였으니까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인색한 분이셨죠. 하지만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을 순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분 욕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오후가 되자 장례식장은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었어요. 차가운 11월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큰아들 수연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32살이 된 아들은 어느새 제 어깨만큼 컸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어요. 응, 괜찮아. 너는 할머니한테 인사 다 드렸니?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근데 엄마 제가 할머니한테 잘못한 것 같아요. 왜?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너무 부담돼서 할머니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피하고 다녔거든요. 이제 와서 후회되네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는 다 이해하셨을 거야, 걱정 마.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시어머니는 손자들에게도 차갑게 대하셨으니까요. 그때 작은 아들 지우가 뛰어왔습니다. 28살 지우는 형과 달리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엄마, 할머니 방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빈소 끝나면 바로 이사 가셔야 한다면서요.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작은 방은 벌써 다음 세입자가 정해진 상태였어요. 그래, 내일 가서 정리하자.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사흘간의 장례 기간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화장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산소의 유골함을 안치했어요.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봉분 앞에서 저는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왜 이렇게 허전할까? 분명 30년 동안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까?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가 살던 방으로 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방 한 칸짜리 작은 공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인 남편과 같은 집에 사는 걸 극구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편하다면서요. 문을 열자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장롱 냄새, 약간 쉰내 나는 이불 냄새. 시어머니의 냄새였어요. 방 안은 놀라울 정도로 간소했습니다. 낡은 장롱 하나, 작은 화장대 하나, 좁은 이불장. 그게 전부였어요.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고 장식품 하나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검소하게 사셨구나. 저는 장롱부터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옷들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어요. 대부분 검은색이나 회색 옷들이었습니다. 형광등 빛 아래서 보니 옷들은 낡고해졌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화장대를 열어보니 간단한 화장품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낡은 손수건과 양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안경과 약통들이 가득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맨 밑에 낡은 천으로 쌓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어요. 천을 벗기자 작은 통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초록색 표지의 오래된 통장이었어요. 표지는 때가 타서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이구나. 얼마나 들어 있을까? 순간 호기심이 일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껴졌어요. 돌아가신 분의 통장을 함부로 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어차피 정리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장을 펼쳐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잔액 8천만 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여드네. 8천만 원. 이게 어떻게? 저는 주저앉듯 바닥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손에 든 채로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평생 구두쇠로 살았던 시어머니가 8천만 원을 갖고 계셨다니.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 입으시고 손자들 용돈 한 푼 안 주시던 그 시어머니가. 저는 통장 내역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3월 5일 입금 8만 원. 1994년 4월 5일 입금 9만 원. 1994년 5월 5일 입금 9만 원. 매달 규칙적으로 입금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30년 전부터 시작된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조금씩 제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잡은 손에 힘이 빠져서 통장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그때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첫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동안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시집 왔냐?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저는 정말 가난한 집 딸이었으니까요. 친정은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았고 저는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살아. 시어머니의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남편 태수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후로 30년. 저는 정말 조용히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한 푼이라도 아꼈으며 아이들 키우느라.
제 인생은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30년 동안 이렇게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 이러셨을까요? 저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이제 와서 이걸 알아서 뭐해.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살던 이 작은 방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돈을 모으신 거예요? 저는 통장을 펼친 채로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통장을 다시 천으로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혼자 간직해야 할까?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방 속 통장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8천만 원. 30년 동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던 그 차가운 눈빛. 하지만 이제 그 눈빛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혹시 그 속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머니는 평생 나한테 차갑게 대하셨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저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거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다시 펼쳐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본 숫자는 여전했습니다. 8천만 원. 30년간의 기록.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계속됩니다.